네, 미스터 스몰캡 시간입니다.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알찬 기업을 찾아보는 시간이죠. 오늘은 KTB 투자증권의 김재윤 연구위원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. 위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최근에 저희 KTB에서 저궤도 인공위성, 저궤도 위성통신 성장세 주목하자 이런 리포트를 내셨어요. 일단 뭐 우리 시청자에 위해서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. 네. 최근에 이제 뭐 우주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뭐 스페이스X가 우주 여행을 상업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주 여행을 좀 시작도 하고 이런 우주 관련된 산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우주 산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저궤도 위성 통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기존의 위성 통신이라고 하면은 저희 며칠 전에 또 축구도 보셨듯이 위성을 통해서 이런 축구가 뭐 중계가 되고 이런 것들은 다들 경험을 하고 계신데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 위성 대비해서 좀 낮은 궤도 대략 뭐 한 300에서 500km 정도 사이에서 궤도에서 움직이는 위성을 뜻하고요. 이 기존의 위성 대비해서 좀 낮은 위성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구와 가깝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집니다.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쏘아 올리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요.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낮다라는 장점으로 지금 저궤도 위성 관련해서 뭐 선진국 시장이라든지 뭐 여러 분야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 주가가 글로벌리 계속 신고가를 좀 찍고 있다라는 점은 좀 충분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또 얼마 전에는 아이폰에도 또 저궤도 위성통신이 탑재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또 생성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저궤도 위성통신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궤도 위성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자체가 기존 유선망, 그러니까 지상망 대비해서 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. 최근에 뭐 원앱이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굴지의 좀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저궤도 위성을 하는 이유는 일단 지상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. 아무래도 지구 전체를 유선망으로 깔려고 하다 보면은 인구 밀도가 낮은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인구 밀도가 낮은 부분까지도 뭐 기지국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광 케이블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좀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갑니다. 기존 최근에 뭐 5G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KT가 뭐 연간 수조 원대의 금액을 또 쓰고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상망 투자로는 글로벌 인터넷을 다 커버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 세계 인구의 대략 한 45%, 한 35억 명 정도가 인터넷을 못 쓰고 있어요. 근데 이 저궤도 위성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지구 위를 대략 인공위성 한 1000개 정도로 커버를 하게 되고 이게 인터넷망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지상에서 제가 뭐 산간에 있든 사막에 있든 배 위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안테나만 있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게 이 저궤도 위성의 장점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지상망 대비해서 굉장히 비용적으로 장점이 있다. 이게 저궤도 위성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뭐 5G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초연결 상태는 반드시 저궤도 위성 통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.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?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글로벌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면은 이 인구들은 바로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의 고객이 될 겁니다. 그러면은 굉장히 좀 큰 시장이 열리는 거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글로벌 인구가 인터넷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여러 뭐 콘텐츠 회사라든지 이런 플랫폼 회사라든지 성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35억 명의 인구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서 점차 이런 시장도 점점 커질 거고요. 그리고 저궤도 위성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게 스페이스X가 좀 대표적인 회사인데 스페이스X 하면은 보통 뭐 우주 여행이라든지 또 화성 식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얘기를 한 것 중에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있었습니다. 화성 식민지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마련을 하는 거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가 바로 테슬라 전기차 판매고요. 두 번째가 바로 저궤도 위성 사업입니다. 저궤도 위성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가 일론 머스크의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사업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적이 달성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저궤도 위성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특히 11월 달 좀 당장 다음 달이네요. 당장 다음 달부터 원앱이 북극권 쪽에 그러니까 알래스카, 캐나다, 영국 쪽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인터넷이 잘 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아직 좀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인구 밀도가 낮은 여러 좀
땅덩어리가 큰 쪽에서는 이런 저궤도 위성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충분히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. 마치 2차 전지가 좀 시작할 때 느낌이라고 할까? 그래서 네, 산업 성장이 굉장히 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앞으로 기대되는 분야 저궤도 위성통신 업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. 딱 떠오르는 종목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. 네, 저궤도 위성하면은 사실 좀 유명한 종목이 하나 그렇죠. 있습니다. 네. 네, 인텔리안 테크가 이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를 만듭니다. 유저 안테나를 만들고 이 위성망이 깔리게 되면은 사용자가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 그 사용자들에게 깔리는 게 이 인텔리안 테크가 만들고 있는 터미널 안테나예요. 그렇다라고 보면은 사실 위성망은 한 번 깔면은 이제 유지 보수 말고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고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늘면 늘수록 계속 깔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열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자 가장 빠른 사업자를 살펴보면 원앱이거든요. 근데 원앱 쪽으로 안테나를 좀 단독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글로벌 1위 저궤도 안테나 업체로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지금 당장 열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좀 빵빵한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인텔리안 테크가 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인텔리안 테크 저궤도 위성통신과 관련된 기업이죠. 함께 유망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. 자,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의 김재유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